여러분, 최근에 햄버거 집이나 고속터미널 가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한때 익숙하던 거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고 주문 기계 앞에만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나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예전엔 점원과 웃으며 인사하고 주문하던 그 짧은 순간이 이제는 뒤에서 기다리는 젊은 친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고통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도 60살입니다. 평생 금융권에서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지만 저 역시 가끔은 저 커다란 화면 앞에서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뒤처졌나 싶은 씁쓸한 기분,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계 사용이 서툴러서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진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 기술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매달 엄청난 돈을 길바닥에 그냥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말 한마디로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3만 원으로 깎고 숨겨진 정부 혜택을 다 찾아가는데 우리는 정보가 없어서 남들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후 자산이 야금야금 새어나가는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이 먹어서 이런 거 배워서 뭐 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불황이 아니라 정보의 격차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 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은행 외환 창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장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보가 빠르고 기술을 알던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기회를 잡았지만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오신 우리네 아버지들은 정보가 없어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경제적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통장 잔고는 안녕하십니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때문에 숨이 막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디지털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말 한마디로 노후 자금을 지키는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정보 격차가 곧 빈곤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먼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에는 발품을 팔아야 돈을 아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고 발로 뛰어서 싼 물건을 찾아냈죠. 하지만 지금은 이품을 팔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비서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손 안에 똑똑한 비서에게 말로 시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인공지능은 우리보다 수만 배 빠른 속도로 모든 정보를 검색해서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답을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정보가 있는 고객에게는 우대 금리를 드리고 모르는 고객에게는 비싼 이자를 받았습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기능에 10%도 못 쓰는 우리 시니어들은 남들 다 받는 통신비 할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65살 은퇴자 김 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이 사준 비싼 요금제를 매달 9만 5천 원씩 내고 계셨죠.
제가 인공지능 비서에게 김 사장님의 평소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서 가장 싼 알뜰폰 요금제를 찾아달라고 시켰습니다. 단 30초 만에 매달 3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사장님은 매달 6만 5천 원, 1년이면 8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그냥 통신사에 기부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요금제를 확인하십시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요금을 바로 알려줍니다. 두 번째 진실은 질문만 잘해도 잠자는 돈을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부리는 절대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재무팀에서 일할 때 신입사원들에게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질문이 모호하면 답도 쓰레기다.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돈 아끼는 법 알려줘라고 하지 마시고 나 62인데 여기저기 흩어진 내 보험이랑 연금 한 번에 조회하는 법 알려줘라고 말씀하십시오. 최근에 상담 온 62살 이 여사님 사례가 생각납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연금 관리가 안 돼서 고생하시던 분이었죠. 제가 이 여사님 스마트폰에 대고 남편이 가입했던 보험 중에 아직 청구 안 한 숨은 보험금 찾는 법 단계별로 알려줘라고 말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주 친절하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 사진과 함께 설명해 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여사님도 모르고 있던 휴면 연금과 배당금 600만 원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우리 돈입니다. 지금 당장 인공지능에게 여러분의 숨은 돈을 찾아달라고 시키십시오. 세 번째로 장바구니 물가를 방어하는 기술입니다. 마트 가서 사과 하나 집기가 무섭지 않으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유통 구조를 분석해 보면 똑같은 제품도 파는 곳에 따라 가격이 30% 이상 차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이 일일이 전단지를 볼 수는 없죠. 이때 인공지능 비서를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네에서 계란 한 판 가장 싸게 파는 곳 어디야? 혹은 내가 산 이 영수증 사진 찍어줄 테니 비싸게 산 거 있으면 알려줘라고요. 저희 연구소에 자주 오시는 68살 자영업자 최 사장님이 계십니다. 식당을 하시는데 식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폐업까지 고민하셨죠. 제가 최 사장님께 인공지능으로 최저가 식자재를 비교하고 구매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하시더니 이제는 매일 아침 인공지능에게 오늘의 물가를 물어보십니다. 최 사장님은 이 방법으로 한 달 식자재비에서 120만 원을 절감하셨습니다. 1년이면 1,4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여러분, 마트 가기 전 딱 1분만 이품을 파십시오. 그 1분이 여러분의 1년 생활비를 바꿉니다. 네 번째는 복잡한 계약서와 서류에 덫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나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그 깨알 같은 글씨 다 읽어보십니까? 아마 대부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사인하실 겁니다. 제가 금융권 현장에서 40년간 일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오셔도 서명하셨잖아요 라는 말밖에는 해드릴 게 없었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인공지능에게 서류를 찍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이 보험 계약서에서 나한테 불리한 독소 조항이 뭐야? 혹은 이 대출 약관에서 내가 나중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라고 물어보십시오. 인공지능은 그 두꺼운 서류를 1초 만에 읽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요약해줍니다. 지난주에 제 상담실에 온 60한 세박 씨는 고금리 대출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통해
박 씨의 대출 조건을 분석해 보니 현재 소득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금리인 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바로 은행에 가서 금리를 1.5% 낮췄고 매달 이자 40만 원을 아끼게 됐습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가 숨겨놓은 우리 혜택을 찾아먹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 지원금은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모르면 나라에서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보조금, 교통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수천 가지 혜택이 있지만 그 복잡한 홈페이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뒤지겠습니까? 인공지능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신 찾아달라고 하십시오. 제 지인 중 63세 정 씨는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본인이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덕분에 매달 전기요금과 가스비 5만 원을 지원받게 됐죠.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은퇴자들에게는 소중한 생활비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인공지능은 그 권리를 찾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비서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대응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지털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규칙을 빨리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계는 아무리 잘못 눌러도 고장 나지 않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틀리면 다시 하면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라는 변명은 여러분의 가난을 정당화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일 아침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태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60살 은퇴자였죠. 이분은 매일 아침 오늘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뉴스 3가지만 알려줘라고 인공지능에게 묻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덕분에 급변하는 금리 상황에 빠르게 대처했고 손실을 볼 뻔한 투자 상품에서 자금을 미리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5분의 대화가 여러분의 평생 노후 자금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라는 겁니다. 안 쓰는 신용카드 해지하시고 매달 나가는 자동이체 내역을 사진 찍어 인공지능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중에서 내가 안 써도 되는 지출이 뭐야?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계부는 다이어트가 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새는 돈을 막으십시오. 금리가 높고 물가가 비싼 시기에는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상의 변화를 읽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보를 모았고 현금을 확보했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AI니 뭐니 하는 거 복잡해서 싫어라며 예전 방식대로 살다가 재산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 나도 한번 배워보자라며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고 당당하게 노후를 지킬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넘겨온 저력이 있는 세대입니다. 전쟁통을 겪었고 IMF를 이겨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도구를 부려야지
도구에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켜서 인공지능에게 통신비 아끼는 법부터 물어보십시오. 그 작은 한마디가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조언이 여러분의 노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